네, 지금 뭐 전에 들으신 것처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찰이 이번에 소환 통보한 것은 성남FC 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중반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중반쯤에 나와서 검찰에서 조사받으시오. 이재명 대표 측에 그렇게 전했답니다. 그런데 참고인 신분 이런 거 아니에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필요성을 검찰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좀 돌려주시죠. 예. 검찰이 송치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FC 건 그동안 좀 대장동 건에 묻혀갖고 한동안 좀 성남FC 건이 거론이 안 돼 있었는데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9월에는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고 지난 9월 몇 개월 전에 경찰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치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재명의 소환 통보가 뉴스는 오늘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는 어제 소환 통보 사실이 전해졌답니다. 자, 구정 차장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사실 시간 문제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성남FC 건으로 일단 소환을 통보했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환한 주체는 검찰이긴 합니다만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성남지청에서 지금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제1야당 그것도 과반 의석이 넘는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소환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상당한 어떤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하다. 그것을 직접 불러서 한번 조사할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소환을 통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구자영 차장이 검찰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300명 중에 원오브댐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169석의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섣불리 소환했다가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검찰이 이번 소환 통보를 했다는 것은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검찰의 일반적인 어떤 수사 관행으로 비춰볼 때 이렇게 거물 정치인을 소환 통보를 할 때에는 성남지청이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소환 통보 주체는 성남지청이지만 이건 검찰 수뇌부 최소한 검찰청장까지는 아마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이 정도의 어떤 그 증거라면 당사자를 불러서 한번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연말 연시로 어떻게 보면 이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라는 것은 이걸 해를 넘겨서 이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이것은 속전속결로 검찰 수사를 속도를 내야겠다. 이제 이런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생일이랍니다. 생일. 예, 생일인데 어쨌든 검찰 소환 통보가 됐다라는 뉴스가 오늘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경찰이 성남FC 의혹으로 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재명 대표의 반응, 다들 기억들이 가물가물들 하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성남FC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그 대가성 후원금과 용도 변경에 그 대가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희가 대변이 있으니까요. 답변은 그쪽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제3자 다시 한번 뇌물공여 혐의 적용됐는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성남FC 의혹 어떤 걸까요? 다들 기업들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2014년부터 2016년 요 기간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직하고 있을 때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두산건설로부터는 50억 원의 상당의 그 후원금을 성남FC에 이제 유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성남FC의 구단주는 누구? 이재명 성남시장. 그래서 저 두산건설한테 50억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이 그 후원금을 대가로 해서
두산 측이 소유한 병원 부지를 뭐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50억 원의 후원금 받고 그 대가로 저런 두산 기업의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혐의입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요 무서운 거더라고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혐의인데 이건 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거는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두산 건설만 해도 지금 50억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수뢰액이 1억 이상이면 징역이 최소 10년부터 시작합니다.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 김관욱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 성남 FC 건으로 검찰이 칼을 빼들었는데요. 조사도 안 했는데 지금 뇌물죄 형량을 얘기하는 건 너무 빨리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 성남 FC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후원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단순히 광고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오늘 두산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광고를 한 것인데 좀 억울하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 당시를 보면 지금 광고비 걸로 두산이 42억, 네이버가 40억, 농협이 36억, 분당 차병원이 33억이에요. 광고비를. 예. 그러면 이게 뇌물죄로 형성이 되려면 이 4개 회사들 모두 다 뭔가 대가성을 받고서 이 돈을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뭐 용도 변경, 병원 부지 용도 변경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오전 중에 지금 이 대표가 안동시장에서 굉장히 어이없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경찰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불송치를 한 것이 증거 없다 그래가지고 작년 9월 달에 불송치를 한 건데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건 정적 제거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오늘 뭐 오전에 전해진 소식이어서 저희도 좀 바쁘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우리 그 김관욱 교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경북 안동 본인의 고향 안동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동 신시장을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소환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검찰이 어제 갑자기 저를 소환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지금 힘쓸 때인가? 대장동 가지고 몇 년 탈탈 털더니 성남 FC 건으로 소환한다고요?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라고 안동 신시장 연설에서 얘기했답니다. 우리 김영호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재명 그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검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당 탄압 프레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번에 검찰 소환은 정말 올 것이 왔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지역을 돌면서 그런 행보를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검찰 조사에 응해야 되는데 응할지 글쎄요 저는 조금 굉장히 불투명하다. 응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오늘도 뭐 얘기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는 야당 파괴 공작이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쉽게 응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소환 통보한 그 내용 만약에 성남 FC 구단주로 있을 때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줬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네.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시도의원들 될 사람한테 돈을 받고 공천해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거다. 돈 받고 취직시켜주고 말이죠. 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야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무조건 검찰의 그 야당 파괴 공작이다. 또는 뭐 요즘에 또 윤석열 정부하고 여당이 뭐 패륜 정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그런 얘기하면서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 FC 건 이제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측에 소환 통보를 했다.
성남FC 구단주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그런데 두산건설, 농협,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이게 6개 기업한테 성남FC한테 후원금 내게끔 하고 그 대가로 이러한 뭐 기업들, 병원들의 편의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공해 준 것 아니냐. 이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